키가 9척이나 되어 보임직하고 가슴이 딱 벌어진 위풍이 당당한 사나이가 탁현이 시장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짠 누굴까요? 반갑습니다. 정사 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3편에서는 젊은 공선찬의 일기가 잠시 소개됐었죠. 네네, 그랬죠. 이번 4편에서는 원술, 유비와 관우장비의 해후, 그리고 원서 조조의 활약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겠네요. 공선찬이 북방에서 명망을 얻어가고 있을 때 낙양에서는 의량으로 승진한 조조가 지방간으로 근무할 당시 네, 황간에 의한 매간매직으로 지방 행정관들이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었어요. 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영제에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서 네, 그 황간에 의한 매간매직을 바로잡을 것을 주청해요. 네, 영제 입장에서는 황간 비정후 조등의 손자가 황간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황간이 비행을 갖다가 상소하니까 신뢰를 하게 되고 기특하게 여기죠. 아주 감사해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이때마다 십상시들은 크게 반발하게 되니까 네. 조조와 황간의 사이는 점점 더 틀어집니다. 네, 이제 조조가 중앙 관료로서 자신의 역할을 철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 예, 이럴 때 원소 이복동생인 원술, 네네. 뭐 어렸을 때 아주 막동이고 아주 그냥 방탕한 생활로 망난이었다 그랬죠. 예, 예. 효렴에 청거돼가지고 네, 낭중으로 이제 임명되더니 네, 얼마 후에는 그 이제 20대에 그 효렴으로 청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20대 젊은 나이에 절충 교위. 그러더니 곧바로 한암윤에 올라요. 아니, 한암윤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20대 나이에 별로 명망도 없는 원수 그렇죠.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것은 모두 명문 원시 가문의 명성과 후관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원술이 어린 나이에 고위직이 발탁되고 있었을 때 네. 원서는 3년상을 치르게 연암에서 있다가 이제 3년상이 끝날 때가 다가왔어요. 네. 그때 정치 형세와 전국의 흐름을 다시 모색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원소같이 천하에서 명망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조정에서는 당연히 출사를 강요당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후한 전국을 보면은 출사를 하려면 반드시 황간에게 고개를 숙이고 황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네. 여기서 원소의 고민이 깊어져요. 네. 이제 원소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출사하는 것보다는 네. 한 제국이 이념으로 지향하는 유교주의에서 네. 중시하는 예기를 따르면서 네. 유교의 충효, 인의의 무게에 중심을 두어서 향후 전개될 전국의 변화, 여기에서 주도적 위치를 찾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갖는 미래의 구상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상의 아버지인 원성이 3년상을 추가로 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복상에 들어갑니다. 네. 그때 한 번 3년상을 했는데 또 호적상의 부친인 그 원성의 복상을 들어가려고 한 건가요? 그렇죠. 네. 원성은 사실 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아버지인 원봉에 의해서 네. 원성이 그 호적상의 아버지가 된 사람일 뿐이죠. 네네. 그래서 원서는 원성의 상을 한 번도 접해보진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원성의 유복자로 입적된 자식이 도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부친이 상을 치르지 못했다는 건 자식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천하에 부친이 3년상을 바쳐가지고 자식의 도리가 하겠다는 공표를 하게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원서는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복상을 치르게 되죠. 네. 중국에서도 복상이 드물군요. 그럼요. 네. 유례가 없었어요. 네. 이제 원서는 그 황간에게 고개를 숙이며 관직을 얻지 않고도 청류파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하 백성들에게 크나큰 명망을 얻게 되니까 네. 높은 관직에 오른 것보다도 더 큰 명성과 명망을 얻게 돼요.
전략 전술이 아주 좋았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기는 유교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네. 사실은 전략 전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상이 복상에 임하게 되자 경양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서가 있는 연암이 심여살이 현장으로 와서 원서를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네. 이제 원소, 공손찬, 원술 등의 젊은 시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유비의 젊은 시절이 궁금하네요. 아, 예, 그렇죠. 예, 유비. 예. 그 공손찬과 유비는 노식의 문화에 있다가 네. 노식이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낙양으로 불려가며 네. 사실 공손찬은 노식이 문화에 오기 전부터 이제 공직에 있었죠. 네. 네. 당연히 돌아가서 이제 공직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네. 그에 비해서 유비는 돗자리 짜고 집신을 팔고 가난하니까. 그렇죠. 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비는 그대로 동네 또래들과 어울려서 유협 생활을 하게 돼요. 네. 근데 다만 차이가 나는 점은 네. 유비가 대학자 노식이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는 것이 탁군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유협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아, 노식 대학자 밑에서요. 그렇죠. 문화에서. 예. 유협들은 주변에 시신껄렁한 잡담부터 네. 한 제국이 돌아가는 정세까지 때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말이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도 때로는 어느 학자보다도 그 학자들이 추론할 수도 없는 혁신된 담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대학자인 양. 유협이라면은 동네 깡패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동네 깡패라고 볼 수는 없고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렇죠. 예.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죠. 이게 좀 심한 얘기고요. 예. 사실 이제 한 제국을 일으킨 한 유방이 예. 사실 그 동네의 그 정장 출신이에요. 예. 사실 유협 출신의 유협 정장. 출신이니까. 진시황이 병사들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협 중에 좀 우두머리 뼈 되는 친구를 이제 정장이라는 아주 그 동네 이방 비슷한 걸 줘가지고 했던 그런 식으로 그 유비도 동네에서 유협들하고 네. 이제 어울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네. 이제 이런 그 유협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로 네. 자기가 최고의 그 학자인 양 생각할 때도 있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이런 유협들 속에서 네. 대학자 노식에게 수학한 유비가 네. 등장해가지고 어허. 1년 반, 2년 동안을 이제 수학했으니까 널리 정연하고 실에 가장 근접한 정세를 논하면 유협들은 서로 유비가 전곡을 뚫지 못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비에게 한풀이 꺾여가지고 유비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우중의 심리겠죠. 그렇죠. 이제 배운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유비는 대학자 노식을 뒷병으로 깔고 뒷배경이 있으니까 그 한편으로는 비루한 유역과는 다소 다른 모종의 특별함을 또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군계 일학이 기법을 갖다 이제 쓰기로 합니다. 아, 군계 일학 기법이요? 예. 유비는 자신의 가계에 대해서 네. 정가의 보도처럼 전해오던 손잡이의 구슬 장식이라는 보검을 채용하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 가지고 늘 지역을 다니면서 과시하고 네. 또 남의 눈에 쉽게 띄는 흰 비단 옷을 입고 다닙니다. 흰 옷 입고 다녀요. 그렇죠. 흰 비단. 흰 옷이 눈에 잘 띄죠. 예.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중산 정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궁여지책인데 네. 탁현에는 사실 넘치고 넘치는 것이 환왕실이 유시종친이었겠죠. 네. 유비 입장에서는 비록 패족과 다름없는 황족이지만 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탁군의 웃음거리로도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학자 노식에게 수학한 이력 그리고 유교의 예기를 중시하여 행하는 예사 유역과는 전혀 다른 품위와 행동, 네. 절제 있는 언변 등으로 탁현 저자거리와 시장거리에서는 유비는 어느 정도 명사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패션도 또 신경 그렇죠. 썼고요. 그렇죠. 특히 부처님을 닮은 중후한 미소 네. 그 속에는 온화함을 지니고 있으면서 특유한 위엄을 더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유협이 유비를 따랐는데 네. 그 많은 유협이 유비를 따랐지만 네. 모든 탁현의 유협이 유비를 우두머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유비보다 서너 살
연하인 푸주간 주인 장비는 장비. 예, 이런 유비를 가소롭게 붙여. 어. 장비는 냉정하고 급하면서도 네.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주장과 맞지 않으면 툭하면 상대방과 싸움을 벌여가지고 네. 탁현에서는 유명한 싸움꾼으로 통했죠. 기존의 나관중의 그 삼국지를 보면 장비는 우락부락하고 성격도 단순한 우스개스러운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랬죠. 예, 네, 맞아요.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정사를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정사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유협사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네. 남들보다는 뭐는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죠. 그 특별한 무언가가 뭐죠? 그렇죠. 그 신현철 박사님은 네.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기보다는 사실 학교 동문, 네. 회사, 네. 직장들에서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현대의 그 작은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잘 깊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실 잘 잘 모르지만 모르죠. 지금 현대에도 네. 작은 지역 사회에서 교분 관계는 술 한잔 하면서 형님, 동생 그런 의형제 결의가 종종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무리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 위협이 대형이 되려면 이제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남들보다 재물이 많아가지고 무리들에게 멋진 회포를 베풀 수 있다든지 돈이 많든 그렇죠. 특별한 가문의 범접할 수 없는 명성이 있다든지 집안이 좋든지 그렇죠. 어떤 위협보다도 힘이나 주머니 기량이 강해가지고 네. 그들을 제압할 무력적인 강력함이 있다든지 주먹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죠. 네. 아니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네. 그도저도 아니면 공적으로 인정된 지도력이나 명철한 두뇌와 판단력,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든지. 그래, 우리 위협들 니네도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 조그만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장비가 집신장수 그 유비를 인정하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유비를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니에요. 네. 싸움꾼 장비에게 유비는 나약한 백면서생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네. 이미 탁현 저자거리에서 유비의 존재는 그저 무시할 정도로 주변 위협들이 그 함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 장비는 명분과 흉내를 낸다고 유비를 비방하면서도 가끔 시부예를 걸지만 그때마다 유비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장비를 갖다 가슴에 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는 그 자기하고 좀 다른 뭔가가 이제 있다는 그렇죠. 생각에 유비에게 이제 품위를 느끼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심하게 나가지는 않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내고 덤빌 텐데. 그랬었죠. 자기하고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유비가 고향에서 유협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3년이 세월이 지나다가 네. 유비가 성년이 된 181년도에 네. 노식인 문화에서 유비와 함께 동물 수학을 하던 공손찬이 이 탁현의 현령으로 취임해 와요. 네. 공손찬이 그 탁현 그 현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네. 유협들은 뭐 조그만 마찰이 생기기만 하면 서로 참지 못하고 싸워가지고 네. 이제 관아에 끌려가면 글씨를 아는 유비가 나서가지고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써주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상 참작의 호소를 해주더라도 유비가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아주 경미한 사건들이에요. 네. 근데 사형 공손찬이 현령으로 이제 부임하면 유비는 탁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위협이 대형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문화였었으니까. 그렇죠. 네. 탁현에서 유협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사형, 유형 등의 아주 큰 사건이 아니면 네. 유비의 호소문으로 그동안 해결될 정도의 이제 위력이 생겨요. 해결사였군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수하들, 네. 유협들을 네. 보호해주고 도와주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유협들에게 인정받지만 또 지역에 유지라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비방을 받았겠죠. 그렇겠네. 그렇게 이제 세월은 흐르고 탁현이 도원에 이제 복사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른 봄, 네. 이제 복사꽃 망울이 하나 이제 그 맺어 가를 때 네. 누상촌이 초가집으로 네. 낮잠을 자고 있는 유비를 찾아서 일단이 무리들이 찾아와요. 네. 그랬더니 형 큰일 났다고. 네. 푸죽간 장비가 사고를 쳐서 관아에 끌려갔다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이제 사안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겠죠.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장비가 중산국에서 온 건달 우두머리하고 싸워서 불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유. 관에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병신을 만들어놨군요. 네? 네, 유비가 평소에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장비를 복속시킬 좋은 기회를 생각하겠죠. 서둘러서 무리들을 이끌고 관하를 내다름쳐요. 참, 기회는 네. 찬스다. 찬스가 기회입니다. 찬스. 네. 관하에 도착하니까 중산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재밌네요. 그 대상인 소상과 장세평이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산국을 무대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인데 네. 자주 탁훈에 와서 이제 말도 팔고 전국을 돌아다니겠죠. 네네. 그렇겠죠. 그런데 탁현에 오면 번번이 장비 무리가 회방을 놓아가지고 네. 제대로 말장수를 할 수가 없었대요. 아하. 말장수를 하려면 상납금을 내라고 하고 무리한 비용을 요구해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중산국에서 자기를 따르는 네. 그 이제 그 유협이라고 해요. 유협이죠, 뭐 사실은. 부하들.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중간에 중재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데리고 이제 왔는데 장비하고 대화를 하다가 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더니 장비가 다짜고짜로 싸움을 유발해가지고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니까 장비는 자기 항변을 해야 되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과 장비 주장에 항변해요. 저 장사치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네. 저치 말 믿지 말라고 절대로 하면서 성격이 격해지고 급하죠 또. 아니 그렇죠 급했죠. 아주 냉정한 성격이에요. 네. 참 아니 냉정하다 보기보다도 아주 그냥 좀 냉혹한 성격이에요. 네. 근데 격하니까 말을 못해요. 네. 그때 이제 유비가 나서가지고 네. 공손찬에게 장비 선처를 부탁해요. 네. 저 유비가 탁현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장비와 함께 탁군에 살면서 한 번도 그 탁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네. 장비 인간됨을 안다고. 장비가 비록 외양은 우락부락하고 험해 보여도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움을 걸리지 않는다고. 아마도 상대방이 사소한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싸움을 유발해서 생긴 자기 보호성 정당 방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제 몸을 다친 사람은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할 테니까 현령님이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유비는 혹여 소상과 장세평이 자신하고 공손찬과의 관계를 눈치채면 정실에 의한 판단이라고 반발하겠죠. 유착이네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유비는 이 점을 유의해서 말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눈치챈 공손찬이 근엄한 얼굴로 한참을 고민하는 척해요. 거기도 벌써 눈치채고. 그렇죠. 그러더니 이내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은 쌍방이 자기 보호를 위한 행위가 지나쳐서 발생한 격투로서 쌍방이 책임이 동등하기 때문에 장비만을 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몸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하니까 양측이 대표들이 협상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손찬이 신속한 판결에 의해서 장비는 옥살이를 겪지 않죠. 소상 장세평의 무리들과 이제 합의하는데 유비를 따라 나서요. 이때 이제 유비가 두 대상께서는 몸을 몹시 상한 피해자를 평생 돌봐주시면 그 유비 우리들은 두 분이 탁현에서 행하는 사업에 추호의 회방 없이 오히려 사업에 도움이 되어드리겠다고. 어차피 외지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현지인이 텃세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한 거는 사실이 아니냐고 이제 하니까 소상과 장세평은 그게 당연하거든요. 이 말을 수긍해가지고 장비와 이제 화해를 하고 그 중산국의 유협들과 탁현의 유협들 간에 깊은 유대가 맺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네. 그렇죠. 이때 이제 장비는 자신이 생명을 구해준 유비를 평생 대형으로 모실 걸 약속하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때부터 유비는 그 싸움꾼들까지 이끄는 명실상부한 유협의 대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소상과 장세평은 공손찬과 유비가 사형사제의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탁현에서 유비 배경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유비가 이끄는 유협의 관리에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로부터 이제 한 2달쯤 지나서
탁현 도연에 한 달쯤 지나죠. 네. 그 복사꽃이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이제 피기 시작할 때 분위기와 걸맞지 않는 범상한 용모의 키가 9척이나 되어 보임직하고 가슴이 딱 벌어진 위풍이 당당한 사나이가 탁현의 시장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짠 누굴까요? 길쭉한 면상에 피부는 대추빛이 나는데 복눈의 눈이에는 숫덩이를 얹은 것 같은 짙은 눈썹이 있고 입술은 붉은 윤기가 흐르며 입술 양쪽으로 삼각수염이 길게 늘어져 배를 덮고 있었어요. 누군지 서서히 짐작이 가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 사나이는 시장거리를 배회하다가 네. 장비가 고기를 숨겨놓은 우물 앞에 다다릅니다. 네. 근데 그 우물 뚜껑에 네. 200근은 좋게 되어 보이는 지지름 바위가 얹혀 있었는데 그 우물 위에 이 지지름 바위를 드러내는 사람은 속에 있는 고기를 전부 가져가도 좋다는 문구가 쓰여 있어요. 네. 이 사나이가 그 지지름 바위를 냉큼 들어서 우물 옆에 내려놓고 네. 우물 속의 고기를 전부 건져갑니다. 와. 시장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장비에게 달려가 가지고 네네. 이제 알려주니까 네. 장비가 살림 미천 가게 미천을 날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허겁지겁 달라와서 이제 시비를 걸어요. 아니 그런 내용들이 정사에 있는 내용입니까? 그 아니에요. 장비와 간우가 네. 만나는 과정은 정사에 이런 내용으로 있지는 않고 네. 장비와 관우가 이제 먼저 유비보다 만나는 사실은 있는데 네. 이런 사실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기존 소설 중에 한 군데에서는 좀 이게 극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작가적인 상상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그런데 또 도입을 하시고. 유비하고 장비는 그 전부터 호영호재하고 있었다는 거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장비하고 관우가 어떤 연애에 의해서 만났는지는 정세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 먼저 만난 다음에 네. 유비를 만나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아니 뭐 늘만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200근이면은 바위가 근데 사실은 그거 120kg인데. 그거 지금 중국 사람들의 네. 좀 일반적인 과장. 과장이죠. 그렇죠. 이제 장비가 왜 남의 고기를 가져가냐고 하니까 사나이가 당연히 대들죠. 아니 지지름 바위를 드러내면 고기를 준다고 하지 그렇죠. 않았냐고. 거기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억지 부리는 거예요. 나를 눕히지 않으면 못 가져간다고. 아하. 다짜고짜 이제 장비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네. 저는 이게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둘이서 한참 동안 싸우면서 네. 무협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적이 안 돼요. 진짜 싸우고 나면 더 친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냥 중식을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한나절 싸우고도 네. 중식을 먹고 다시 싸워요. 그래도 끝장이 나지 않아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 돼서 네. 서로 지친 상대방이 이제 싸움을 중지하고 화해를 하는데 먼저 시비를 걸어온 장비가 헉헉거리면서 이제 입을 열어요. 네. 나는 장비라고 하고 네. 자는 익덕이요. 탁현 사람이다. 어. 내가 탁현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탁현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 번도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당신을 탁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싸움의 일인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당신 보고 처음으로 특이한 인연을 만났으니까 참 반갑다고. 용쟁호투네요. 앞으로 변함없이 사귐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추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는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이 근엄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더 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장비는 싸우고 나서 헉헉거리는데 관우는 지친 기색이 없어요. 관우가 더 센 거네요. 나는 이름을 관우라고 하고 자는 운장이라 하고 하동군 해연 출신으로 아시다시피 해연은 국가의 전매품인 소금 생산지가 있는 해지를 품고 있는데 네. 우리 현의 주민들은 거의 소금하고 연계돼 살고 있다고 그래요. 네. 여기서 소금을 가지고 장사하면 주민들 전부 다 죽인다는 얘기죠. 네. 그런 지역에서 어떤 못된 토놈이 관부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네. 해지에서 소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네.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그 염상을 죽이고 도피 생활을 몇 년 하다가 흘러 탁현에 들어온 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좀 관심이 생기죠. 네네. 그러니까 아니 도피 생활하면서 그 많은 고기는 어디에 보관하려고 전부 챙겨가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대답합니다. 네. 도피 생활하다 보니까 네.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네. 한원 수 없이 탁현 치소로부터 한 10여리 떨어진 변두리 해량촌에서 네. 성가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예전에 공부했던 얘기, 춘추 좌시전을 갖다 그 학동들에게 가르치면서 은둔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 학동 중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살림이 어려운 문화의 초동들에게 나눠주려고 이제 챙겼다고. 감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포가 이제 서로 맞아요. 네. 가까운 주막에 가가지고 말술을 마시면서 의기상통하는데 3, 4일 갖다 말술을 마시면서 이제 숙박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호용호제하기에 이제 이릅니다. 관우와 장비의 만남이 무척 흥미롭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5편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의 그 만남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렇죠. 진행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장비, 관우, 유비 네. 세 사람이 도원결이와 황건, 농민근의 기회를 통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원결의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